얘들 안녕. 하루 만에 주식으로 연봉 버는 여자 하주연이야. 자, 지금 보게 되면은 SK 하이닉스가 미친 듯이 빠져서 마이너스 18%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1%. 그래서 오늘 서킷 브레이크도 걸리고 막 잠깐 거래 멈추고 그랬었잖아. 자,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하이닉스가 하락을 하는지,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도 있을까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해줄 거고, 그리고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이 시장에서 조금 제대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영상에서 전부 다 얘기를 해줄 테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고,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하이닉스가 일단 오늘 왜 빠졌는지부터 얘기를 해줄게.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이유. 자, 일단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이번 주 월요일에 신규 상장을 했어.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면서 첫날에 470% 넘게 폭등을 했거든. 근데 중국에서 상장한 게 뭐가 중요하다고 SK 하이닉스가 하락을 한 거냐라고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거야. 자, 일단은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창신 메모리도 상장을 했지만, 이번에 노광 장비라고 해서 요것도 이제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금 뭐 크게는 미국, 한국, 대만 요렇게 세 군데서 나눠 먹던 이 반도체 시장을 중국까지 끼어들어서 네 군데가 먹고 있던 파이를 세 조각으로 쪼갰던 걸 네 조각으로 이제 쪼개서 나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겨버린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후발주자긴 하지만 중국에서 미친 듯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자, 그래서 일단은 중국에서 자꾸만 올라오고 있고 점점 더 발전을 해가고 있는데, 지금 이미 올라와 있는 선발 주자들만큼 얘네들이 자꾸 쫓아서 올라오게 되면 나중에는, 안 그래도 원래 뭐 꼭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것도 그렇잖아. 중국에서 똑같이 따라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품질이 내려가지만 가격도 그만큼 싸져서 경쟁력을 점점 잃어버린다. 자,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야. AI 시장 그리고 또 반도체 시장 전부 다 지금 중국에서 따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미 선발 주자들도 조금씩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시장에 퍼지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미국과 이란 전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 물론 이것만 가지고 주식시장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유가가 미친 듯이 올랐잖아.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100달러도 돌파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유가가 오르니까 물가도 오르게 돼. 물가가 오르게 되면 미국의 금리도 올려버려야 돼. 자, 그런데 다른 거 복잡한 거 몰라도 미국 금리, 기준금리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내려간다. 요건 외우라고 했어. 자,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오늘 12시 넘어가서 새벽 3시. 자, 7월 30일 새벽 3시가 되면은 그때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가 열리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안 그래도 이때 안 좋은 얘기하면 어떡하나, 안 좋은 얘기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 와중에 아직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락에 적용이 됐어. 그래서 일단은 또 오늘 12시 넘어가서 내일 새벽 3시에 있을 미국의 금리 결정,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올 FOMC 기자회견까지 시장의 긴장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하락이 좀 나와준 건데, 보통 어떻게 생각해? 물론 하락하면 무서우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보통은 하락했을 때 밑에서 저점에서 주워 담아야 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투자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지? 자, 이 기사 잠깐 봐봐. 마통 44조, 신용거래 융자 33조, B2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순간. 자, 지금 보게 되면은 내가 현금이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어서, 아니면 갖고 있는 현금 중에서 여기서 분할을 해가지고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라는 거야. 있는 현금, 없는 현금 다 털어서 이미 들어가 있는 와중에 빚을 내서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또 여기 뭐 증권가에서 미수신용 갖다 쓰고, 이런 식의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 B2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락가를 타기 시작하면, 하락장을 타기 시작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전부 다 종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태고, 지금 하락할 만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오늘 좋은 소식도 분명히 나왔거든.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야. 자, 그럼 오늘 어떤 호재가 나왔는지 이것도 한번 잠깐 살펴볼게.
자, 이거 보게 되면은 SK 하이닉스는 2분기 또 역대 최대 실적을 보여줬다. 상반기 매출만 100조를 돌파했다라고 해. 자, 그래서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실적도 굉장히 좋구나. 매출 잘 냈구나. 앞으로도 빵빵하겠는걸 이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실적 발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섭게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9% 빠지고 있어. 자, 그 이유는 뭘까? 사실 시장의 기대도 너무 높았었기 때문이고 이전에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결과가 너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은 내려갔었어. 자, 좋게 나왔는데 우리가 만약에 100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근데 시장은 이미 150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100이 나왔을 때 아무리 좋은 결과라고 하더라도 조금 실망인데 이 정도밖에 안 나오나? 라는 반응이었던 거야. 자,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도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호재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하락하는데 일조를 해버렸어.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10여 개 고객과 장기 공급 계약을 추가 계약도 논의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줬어. 자, 근데 이건 뭐냐면 사실 이 반도체 시장, 특히나 우리 국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뭘까라고 지금 시점 말고 조금 전에 생각을 해봤을 때 대장으로 달리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였단 말이지. 삼전이었는데 지금 이 둘 다 이미 3년치 계약을 모두 다 해버렸다. 장기 공급 계약을 다 체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3년 동안은 추가적으로 수익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 아니냐. 이미 다 선반영이 됐고 이미 올라버렸기 때문에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이거를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걱정하고 있던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응이 다 어떻게 된다? 이것저것 악재가 다 뭉쳐있고 거기다가 지금 투자자들도 더 추가적으로 대응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뭉쳐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은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오늘도 얼마에서 시작을 했어? 자, 시가는 150만 원이었어. 150만 원이었다가 위로 조금 올라가긴 했었어. 160만 원 이상까지 조금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보게 되면 130만 원도 깨고 내려와 버렸단 말이지. 근데 내가 이것도 예전부터 예측을 했던 부분이야. 자, 140만 원이 깨져버리게 되면은 120만 원까지는 다이렉트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120만 원 깨게 되면 또 다시 100만 원대까지 붓으로 내려갈 수 있지. 그래서 90만 원대까지는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직도 그 관점은 변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구독자 친구들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사실은 내려갔을 때 더 사야 돼.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떻다? 돈이 없다. 현금이 없다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사실 안타깝지만 다음번 기회를 노리는 게 맞아. 자, 여기서 또 올라왔을 때 위에서 조금 정리를 하고 이 부분 가지고 더 내려갔을 때 밑에서 담아주는 게 맞는데 자, 현실적으로 지금 그 다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럼 원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지금 이럴 때는 진짜 초고수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일단 다 갖다 팔아. 다 갖다 팔고 정말 바닥을 제대로 체크를 하고 돌다리 두드려보고 다 체크한 다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까지 확인을 하고 여기서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었어? 칭찬해줄게.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을 거고, 사실은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개미들은 하기 힘든 선택이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도 보게 되면은, 오늘도 120만 원이 깨지게 되면 100만 원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90만 원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지금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게 될지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줄게. 내가 숏폼도 올리고 있고, 롱폼도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든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 는지 또 어디서 반등을 잡을 것 같은지 상승을 시작하게 되면 다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영상에서 체크를 해줄 테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올랐을 때 정리를 하고 다시 내려오게 되면 그때 다시 잡는 방법으로 가는 게 그나마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영상에서 계속 얘기를 해줄 테니까 지금 내 채널 만난 김에 꼭 놓치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고 자, 그리고 지금 또 이 주식시장이 너무나도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야. 자, 이런 부분들 내가 지금 고민인 부분, 뭐 궁금한 부분, 주식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 상황이 어떤지도 괜찮아. 뭐든지 댓글에다가 달아주면 내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내가 댓글을 달아줄게.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은 너무나도 힘든 게 맞아. 힘든 시장이고 지금 안 그래도 하이닉스는 지금이 막차다 하면서 250만 원, 280만 원 여기가 마지막이다 해서 탄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 진짜 죽을 맛일 텐데 그래도 내 영상 계속 보면서 좀 탈출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영상 굉장히 갑자기 급락을 많이 해줬고 지금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어지러운 장세 어떻게 되는지 영상에서 조금 다뤄보려고 내가 롱폼 들고 왔거든. 자,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 영상 계속 구독해주고 계속 시청해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 또 시장이 어지러워지거나 새로운 좀 심각한 소식이 나오면 내가 빠르게 영상 들고 찾아올 테니까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